카페 알바로 시작한 26세 청년, 36세의 경제적 자유를 얻기까지. 은퇴는 아직 먼 얘기 아니야? 솔직히 2030대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당장 월세, 생활비, 인간관계 챙기기도 벅찬데 은퇴라니 너무 앞서간 이야기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나이가 조금만 더 들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흔이 가까워질수록 혹은 직장에서 한 번쯤 지치고 나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이 일을 60세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정년 이후 나는 뭘 하면서 살아야 하지? 은퇴는 더 이상 노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죠. 이 글의 주인공도 처음엔 거창한 꿈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26세 카페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던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나중에 돈 때문에 선택을 포기하며 살고 싶지는 않다. 그 마음 하나로 10년을 쌓았고 36세에 은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즉 경제적 자유를 손에 넣었습니다. 은퇴 준비는 언제 그만둘까가 아니라 언제 선택권을 가질까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일을 안 하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일을 완전히 그만두지 않아요. 다만 하고 싶은 일만 선택해서 합니다. 이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카페 알바를 하면서 처음 든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에서는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은퇴를 목표로 삼은 게 아니라 선택 가능한 삶을 목표로 삼았어요. 오늘 일하고 싶으면 하고 쉬고 싶으면 쉴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은퇴 준비의 본질입니다. 사례 1. 월급보다 먼저 관리한 건 생활비의 상한선. 첫 번째로 한 일은 투자도 부업도 아니었습니다. 생활비를 고정시키는 것이었어요. 카페 알바 시절 월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생활비를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수입이 늘어도 생활 수준은 바로 올리지 않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은퇴 후 필요한 자산 규모가 생활비로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달에 200만 원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사람과 400만 원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은퇴에 필요한 자산 규모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청년은 20대 후반에 이미 이런 계산을 했어요. 내가 최소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그리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인생을 설계했습니다. 사례 2. 투자는 빨리 벌기가 아니라 오래 버티기였다. 두 번째 사례는 투자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라고 하면 공격적인 투자를 떠올려요. 하지만 그는 반대였어요. 절대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주식, ETF, 배당 자산을 중심으로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지켰죠.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기. 이해 안 되는 상품은 건너뛰기. 수익률보다 지속성에 집중하기. 수익이 크진 않았지만 중요한 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시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게 은퇴 준비에서 정말 핵심입니다. 한 번 크게 벌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자유를 얻어요. 사례 3. 은퇴 후를 미리 살아본 경험. 세 번째 사례는 조금 특별합니다. 그는 30대 초반부터 일부러 짧은 미니 은퇴 같은 삶을 경험했어요. 수입이 안정되자 한 달 정도 일을 줄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책 읽고 글 쓰는 생활을 해봤죠. 이때 깨달았다고 해요. 은퇴 후 삶은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할 일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목표가 없으면 하루가 길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은퇴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은퇴 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활동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돈 태도의 문제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시작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출발이었기 때문이죠. 카페 알바, 적은 월급, 불확실한 미래. 다만 차이가 있었다면 은퇴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리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하지만 준비는 오늘부터 할 수 있어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내 생활비는 얼마인지, 나는 어떤 삶을 오래 지속하고 싶은지, 이 질문부터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경제적 자유는 부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원하는 사람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생각보다 훨씬 일찍 시작할수록 훨씬 현실이 됩니다. 왜 10년이 결정적인 시간인가? 뇌와 자본이 함께 작동하는 구간. 사실 26세에 시작해서 36세에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운이 좋았겠지. 특별히 재능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 이 1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입니다. 단순히 자본이 불어나는 시간일 뿐 아니라 사람의 사고방식과 뇌 구조가 바뀌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뇌과학에서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을 장기 의사결정 능력이 완성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충동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점점 힘이 약해지고 미래를 계산하고 참는 능력은 강해져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시기에 돈을 다루는 습관을 제대로 만들면 그 습관이 거의 평생 유지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갑자기 큰 돈을 벌어서 자유로워진 게 아니라 뇌가 성숙해지는 시점에 장기 전략을 몸에 새긴 것이죠. 은퇴 준비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의지가 강해서 그래. 하지만 행동경제학에서는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의지는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하버드대 행동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미래보다 현재 보상을 선택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절약해야지는 거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에요. 이 청년이 잘했던 건 의지를 믿지 않은 겁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투자 계좌로 빠지게 만들고 생활비 계좌는 아예 한도를 설정해버리고 선택할 여지를 최소화했어요. 이건 심리학적으로 결정 피로디시전 퍼티그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매달 고민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거죠. 은퇴 준비에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참았다기보다 참을 필요가 없게 구조를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통제감이다.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의 돈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를 만드는 건 통제감입니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쓸지, 언제 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고 만족감은 올라갑니다. 이 청년이 36세에 느낀 가장 큰 변화도 부자가 됐다가 아니었어요. 내일 출근 안 해도 된다는 선택지가 생겼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통제감이 생기면 오히려 돈을 더 안정적으로 쓰게 된다는 점이에요. 불안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퇴 준비는 단순한 자산 증식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성을 미리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을 미리 상상한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다. 실제 은퇴자들을 추적한 사회학 연구를 보면 은퇴 후 우울감과 공허함을 겪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은퇴를 목표로만 삼고 은퇴 이후를 설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일을 그만두는 순간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누구와 연결되어 있을지, 내가 쓸모 있는 존재인지 이 질문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이 청년이 미리 미니 은퇴를 경험한 건 굉장히 과학적인 선택이었어요. 은퇴 후 삶을 시뮬레이션한 거니까요. 뇌는 경험한 미래에는 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막연히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은퇴를 부분적으로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 훨씬 안정적인 전환을 합니다. 결국 핵심은 얼마를 벌었나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면 알게 됩니다. 이 청년의 성공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카페 알바, 투자 수익률, 10년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미래를 당겨서 살았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는 나중에 생각하고 돈은 나중에 모으고 삶은 그때 가서 바꾸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은퇴 후의 기준을 먼저 정해놓고 현재를 조정했어요. 그래서 36세에 은퇴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은퇴를 선택하지 않아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